많은 분들이 건강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운동입니다. 걷기, 등산, 자전거, 수영처럼 몸을 움직이면 혈관도 자연스럽게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매일 운동을 하니까 괜찮습니다. 이 말은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혈액순환을 돕고 심장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연구에서도 적절한 신체 활동이 심혈관 질환 위험을 낮추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건강 정보를 보면 거의 항상 운동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운동을 꾸준히 한동씩 하는데도 몸이 더 피곤하게 느껴진 적은 없으신가요? 또 운동을 한 뒤 심장이 오래 뛰는 느낌을 경험한 적은 없으신가요? 이런 변화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경험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 이유를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운동이 부족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운동 시간을 더 늘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조금 다른 이야기도 있습니다. 운동의 양보다 몸이 그 자극을 어떻게 회복하는지가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혈관은 단순히 운동을 했다는 사실만 보지 않습니다. 운동의 강도, 몸의 회복 속도, 그리고 생활 리듬까지 함께 반응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운동을 더 열심히 하는데도 몸이 더 피곤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운동이 문제일까요? 아니면 운동 방식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일까요? 이 질문은 많은 분들이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왜 운동이 건강의 상징처럼 여겨지게 되었는지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건강 프로그램을 보면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조언이 있습니다. 바로 운동을 하십시오 라는 말입니다. 걷기 운동, 자전거, 가벼운 조깅 같은 활동은 몸의 활력을 높이고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운동을 시작하면 몸이 자연스럽게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규칙적인 신체 활동은 심장과 혈관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몸을 움직이면 근육이 혈액을 밀어 올리는 역할을 하면서 혈액 흐름이 활발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건강 정보를 보면 운동이 가장 기본적인 습관처럼 자주 소개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운동은 분명 중요하지만 운동만으로 모든 건강 상태를 설명할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몸은 단순히 움직임 하나로만 반응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수면 상태, 스트레스 수준, 식습관, 그리고 생활 리듬, 이 모든 요소가 함께 작용하면서 몸의 상태가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어 잠을 충분히 잔 날에는 같은 운동도 훨씬 가볍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면이 부족한 날에는 같은 운동이 훨씬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체력의 문제가 아니라 몸의 전체적인 균형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장년 이후에는 이러한 차이가 조금 더 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운동을 꾸준히 하는데도 몸의 변화가 생각보다 느리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이것은 운동이 효과가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단지 운동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몸의 요소들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건강을 이해하려면 운동과 함께 몸의 전체적인 리듬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혈관이 운동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운동을 하면 혈관도 자연스럽게 좋아질 것이라고. 하지만 혈관의 관점에서 보면 몸의 반응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게 작동합니다. 혈관은 단순히 몸이 움직였는지 아닌지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몸 전체의 상태와 생활 리듬을 함께 반응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운동을 하더라도 몸의 상태에 따라 반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충분히 잠을 자고 몸이 안정된 상태에서 운동을 하면 몸은 비교적 편안하게 반응합니다. 하지만 수면이 부족하거나 스트레스가 많은 상태에서는 같은 운동도 훨씬 힘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몸의 생리적인 반응과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혈관은 압력의 변화에 매우 민감합니다. 운동을 시작하면 심장은 더 많은 혈액을 보내기 위해 더 강하게 움직입니다. 그 결과 혈압이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문제는 이 변화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회복되느냐입니다. 젊을 때는 운동 후 회복이 비교적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회복 속도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운동을 하더라도 몸의 부담이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혈관은 강한 자극보다 안정적인 흐름을 더 선호합니다. 갑자기 강한 운동을 시작하면 혈압 변화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몸을 천천히 풀어주며 점진적으로 운동을 시작하면 혈관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운동의 강도만큼 운동을 시작하는 방식도 중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이 작은 차이가 몸의 반응을 크게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운동 중 혈압이 왜 올라가는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운동을 시작하면 몸에서는 여러 가지 변화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혈압의 상승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놀라기도 합니다. 하지만 운동 중 혈압이 올라가는 것은 대부분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몸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근육은 더 많은 산소와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이때 심장은 더 많은 혈액을 보내기 위해 펌프처럼 더 강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혈압이 일시적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몸이 활동을 준비하는 정상적인 생리 반응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운동 중 혈압 상승 자체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운동이 끝난 이후입니다. 몸이 얼마나 빠르게 안정 상태로 돌아오는지가 중요합니다. 운동이 끝난 뒤 혈압은 서서히 내려가며 몸은 다시 안정된 상태로 돌아갑니다. 젊고 건강한 몸에서는 이 회복 과정이 비교적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중장년 이후에는 이 회복 과정이 조금 더 느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혈관의 탄력이 예전보다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혈관의 탄력은 혈압 변화를 흡수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탄력이 좋은 혈관은 압력이 올라가더라도 부드럽게 늘어나며 변화를 흡수합니다. 하지만 혈관이 단단해지면 압력 변화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운동을 하더라도 몸이 느끼는 부담이 조금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준비 운동입니다. 몸을 갑자기 움직이기보다 천천히 준비시키는 과정이 혈관의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과정이 몸의 반응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몸의 반응이 왜 달라지는지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의 변화는 갑자기 나타나기보다는 조용히 천천히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혈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젊을 때는 혈관이 비교적 유연합니다. 압력이 올라가면 부드럽게 늘어나며 변화를 흡수합니다. 그리고 상황이 안정되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옵니다. 이러한 탄력성은 혈관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혈관의 구조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혈관벽이 조금 더 단단해지고 유연성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변화는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의 일부로 설명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같은 자극을 받아도
몸의 반응이 예전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젊을 때는 강한 운동을 해도 몸이 비교적 빠르게 회복됩니다. 하지만 중장년 이후에는 회복 과정이 조금 더 느리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운동을 한 뒤 피로가 오래 남거나 심장이 더 오래 뛰는 느낌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체력이 떨어졌나 보다. 물론 체력의 변화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것을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몸의 회복 시스템 역시 시간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혈관의 반응 속도는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혈압이 올라갔다가 다시 안정되는 과정이 예전보다 천천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운동이라도 몸이 느끼는 부담이 조금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운동을 멈추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적절한 운동은 중장년 이후에도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몸의 변화를 이해하면서 운동 방식을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운동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운동부터 시작합니다. 물론 이것은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몸을 움직이는 것은 신체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를 잠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몸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동을 시작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예를 들어 잠이 부족한 상태에서 갑자기 강한 운동을 시작하면 몸은 더 큰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몸의 회복 능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스트레스가 많은 상태에서도 몸의 긴장 반응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때 강한 운동을 하면 심장과 혈관의 부담이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몸의 상태를 먼저 확인하는 습관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는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유난히 무겁게 느껴진다거나 운동을 시작하기 전부터 심장이 빠르게 뛰는 느낌이 있다면 몸이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운동 강도를 조금 낮추거나 몸을 천천히 풀어주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장년 이후에는 이러한 작은 준비 과정이 몸의 반응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몸은 항상 갑작스러운 변화보다 천천히 이어지는 변화를 더 편안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운동을 시작하기 전 몇 분 동안 가볍게 몸을 움직이며 몸의 상태를 확인하는 습관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단순한 준비 운동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몸이 활동을 시작할 준비를 천천히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운동 강도보다 더 중요할 수 있는 몸의 리듬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몸은 일정한 리듬 속에서 움직입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식사를 하고, 활동을 하고, 그리고 휴식을 취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하루의 리듬 속에서 반복됩니다. 혈관 역시 이 리듬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같은 운동이라도 언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몸의 반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몸이 완전히 깨어나기 전에 갑자기 강한 운동을 시작하면 혈압 변화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몸이 천천히 깨어나는 시간을 가진 뒤 운동을 시작하면 몸의 반응이 더 안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몸의 생리적인 리듬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침 시간에는 호르몬의 변화와 함께 혈압이 자연스럽게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강한 자극을 주면 몸의 부담이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반면 몸이 이미 활동 상태에 들어간 뒤 적절한 강도의 운동을 하면 혈관의 반응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운동의 강도뿐 아니라 운동을 하는 시간과 방식도 중요하다고 설명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비슷한 강도로 운동을 하면 몸은 그 리듬에 점차 익숙해집니다. 하지만 운동 시간이 매일 크게 달라지거나 갑작스럽게 강한 운동을 하면 몸의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 관리에서는 운동의 양만큼이나 생활 리듬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은 예측 가능한 변화에 더 안정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운동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또 다른 건강 요소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관리할 때 운동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생각합니다. 물론 운동은 매우 중요한 습관입니다. 몸을 움직이면 근육이 혈액을 밀어 올리는 역할을 하면서 혈액순환이 활발해질 수 있습니다. 또 규칙적인 운동은 심장 기능을 유지하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은 하나의 습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몸은 여러 요소가 함께 작용하면서 균형을 이루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수면이 부족하면 몸의 회복 과정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강한 운동을 하면 피로가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또 식사 시간이 불규칙하면 몸의 에너지 균형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같은 운동도 몸이 다르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운동을 꾸준히 하는데도 몸의 변화가 생각보다 느리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이것은 운동이 효과가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단지 몸의 다른 요소들이 함께 영향을 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중장년 이후에는 이러한 균형이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수면, 식사, 활동, 휴식. 이 네 가지 요소가 비슷한 리듬 속에서 유지될 때 몸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래서 건강을 관리할 때는 운동뿐 아니라 생활 습관 전체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은 하나의 행동보다 전체적인 패턴에 더 크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몸은 항상 작은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우리는 그 신호를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지나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평소보다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날은 운동을 했는데도 피로가 오래 남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변화는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냥 컨디션의 차이라고 생각하고 넘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몸의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변화는 하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몸의 리듬이 조금 달라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혈관은 몸의 상태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수면이 부족하거나 스트레스가 많은 날에는 몸의 긴장 반응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때는 같은 운동을 하더라도 몸이 더 피곤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날은 평소보다 심장이 더 빠르게 뛰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몸이 보내는 작은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신호가 항상 문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몸의 반응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은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장년 이후에는 몸의 작은 변화를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몸의 상태를 이해하면 운동 방식이나 생활 습관을 조금 더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 관리의 중요한 시작점은 몸의 신호를 알아차리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운동을 계속하면서도 몸의 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운동을 줄여야 할까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운동을 멈출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적절한 운동은 중장년 이후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몸을 움직이는 활동은 근육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혈액순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덜의 문제는 운동 자체가 아니라 운동을 하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몸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갑자기 강한 운동을 시작하면 몸의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몸의 상태에 맞게 운동 강도를 조절하면 몸은 훨씬 안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몇 분 동안 가볍게 몸을 움직이며 준비하는 과정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근육뿐 아니라 혈관에도 준비 시간을 주기 때문입니다. 또 운동을 할 때 처음부터 강한 강도로 시작하기보다는 천천히 강도를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몸의 반응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운동이 끝난 뒤에도 갑자기 멈추기보다는 가벼운 움직임으로 몸을 천천히 안정시키는 과정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습관들이 몸의 부담을 줄이는데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운동은 몸과 경쟁하는 과정이 아니라 몸과 협력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몸의 상태를 이해하면서 운동을 이어간다면 운동은 오히려 몸의 안정감을 높이는 좋은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중장년에게 조금 더 적합한 운동 방식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중장년 이후에는 운동의 목표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체력을 높이거나 기록을 향상시키는 운동을 목표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몸을 오래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한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년에게는 지속 가능한 운동이 중요합니다. 너무 강한 운동을 짧은 기간 동안 하는 것보다 적당한 강도의 운동을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걷기 운동은 많은 전문가들이 권하는 활동 중 하나입니다. 걷기는 몸에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전신을 움직일 수 있는 운동입니다. 또 가벼운 근력 운동 역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근육은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운동을 할 때는 몸의 반응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 후 피로가 너무 오래 지속된다면 강도를 조금 조절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운동을 하는 시간 역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매일 비슷한 시간에 운동을 하면 몸이 그 리듬에 점차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칙적인 패턴은 몸의 안정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운동은 강도를 높이는 것보다 지속성을 유지하는 데 더 큰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작은 움직임이라도 꾸준히 이어질 때 몸의 변화는 천천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혈관 건강을 지키기 위한 진짜 시작점에 대해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운동과 혈관의 관계에 대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을 시작하면 건강이 바로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몸의 변화는 생각보다 천천히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혈관은 갑자기 변하기보다는 조용히 변화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운동을 시작했는데도 몸의 변화가 느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운동을 더 강하게 하거나 시간을 더 늘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속도를 높이는 것보다 방향을 점검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몸은 갑작스러운 변화보다 안정적인 흐름을 더 편안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건강을 유지하는 데는 특별한 비법보다 작은 습관이 더 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운동을 시작하기 전 몸을 천천히 준비시키는 시간, 또 하루의 생활 리듬을 비슷한 시간에 유지하는 습관, 이러한 작은 행동들이 몸의 안정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작은 선택들이 시간과 함께 쌓이면서 몸의 변화를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거창한 계획을 세우기보다 작은 습관 하나를 시작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운동을 시작하기 전 몇 분 동안 몸을 천천히 움직여 보는 것. 이러한 작은 변화가 몸의 반응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몸의 리듬을 다시 살펴볼 좋은 시점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단 7일만 실천해 보십시오. 아침의 느낌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나도 한번 점검해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셨다면 댓글에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라고 남겨보셔도 좋겠습니다. 작은 다짐이 건강한 습관의 시작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음 건강 이야기도 함께 해 주십시오. 우리 몸은 오늘의 선택을 조용히 기억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작하는 작은 변화가 몇 년 뒤의 몸을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몸을 아끼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